반갑습니다. 강사 매운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 대치라는 기능과 곡면의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별도의 도면은 따로 없고요. 제가 그리는 거를 따라 그리시면서 기능에 대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한번 그려볼 테니까요.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벤터 열어 주시고요. 자, 저는 파트에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들어오셨으면 F6번 눌러 주시고요. 자, 원점에서 정면을 좀 잡고 이제 스케치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XZ. 여러분들 이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고요. 제가 좀 빠르다 싶으면 일시정지하고 되돌리기 해서 계속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XZ 정면에 스케치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모를 그리겠는데요. 두 점 직사각형으로 원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치수는 적당하게 한 50mm, 세로도 50mm 주시면 되겠고요. 자, 스케치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진행사항이 제가 좀 여러분들보다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정지를 잘 병행을 해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출 버튼 눌러서 돌출은 한 40mm 할까요? 네, 40mm. 자, 뷰에 들어가서 비주얼 스타일 모서리 음영으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다시 3D 모형으로 돌아와 계셔야겠죠? 자, 일시정지 해서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앞에 면에 한번 스케치 그려볼게요. 앞에 면을 잡고 스케치 버튼 누르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가 스플라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스플라인. 자, 스플라인은 우리가 라인 그 밑에 화살표를 눌러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스플라인 방식은 이제 스플라인 보관, 우리 캐드 방식이죠. 스플라인 보관은 내가 클릭하는 점에 꺾이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자, 스플라인 보관을 클릭해서 적당하게 좀 바깥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고요. 자, 위쪽에 적당하게, 밑으로 적당하게, 위로 적당하게, 밑으로 적당하게. 그리고 여기 확인 버튼 한번 눌러주면 끝납니다. 모양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적당한 그 곡선을 좀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삐죽삐죽하게 하지 말고 그냥 완만하게. 스타트. 그렇죠? 스타트. 위로 적당히 한번, 밑으로 한번, 위로 한번, 밑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한 5번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스플라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스케치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과 좀 틀린 그 그림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항상 돌출을 하기 위해서 또는 회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스케치가 항상 어떻게 돼 있어야 되나요? 스플라인이라고 해도 항상 패곡선이 돼 있어야 됩니다. 선이 한 바퀴 뺑 돌아서 서로 만나고 있어야지 돌출도 되고 회전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선이 열려 있습니다. 완전히 오픈 이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뭔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이 서로 틀린, 그렇죠? 완전히 이게 열려 있는 선이 됩니다. 이건 이제 계곡선이라죠, 우리가. 닫혀 있는 선은 패곡선, 얘는 열려 있는 선이니까 계곡선. 이런 형태는 우리가 돌출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요. 갖다 대고 돌출 이상하게 되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돌출이 안 되고 어떤 돌출을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선한테 돌출되는 방식을 우리가 서피스 돌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돌출 안에 들어가면 여기 출력을 얘는 솔리드고 얘는 서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솔리드라는 거는 영역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돌출되는 방식이고 서피스는 선으로만 돌출됩니다. 선으로만. 그러니까 두께가 없는 선. 그렇죠? 곡면 이걸로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선을 클릭하면은 얘한테 이제 두께를 줄 수가 있는데 다음 면까지 되어 있는 걸 이제 거리로 바꾸면 되겠죠. 거리로 바꾸고 거리 값을 한 100mm 줄까요? 100mm. 그리고 여기 화살표 방향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Shift 누르고 돌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돌출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서피스라고 했고 두께값이 없어요. 말 그대로 이제 약간의 어떻게 보면 가상의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께값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란다. 우리 이 세상에서 두께가 없는 물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0.0001mm라도 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도구로서만 사용되는 거지 사실적인 물체 표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도구로서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서피스라는 놈 자체가. 자, 그래서 얘가 왜 이걸 만들었냐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이 전전 강의 시간 때 아마 그 조각이라는 걸 배웠죠. 조각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패치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은 조각이 있었습니다. 조각을 클릭해서 해당하는 곡면은 얘를 클릭하면 되고 이 상태에서 화살표가 위냐 아래냐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저는 위에를 띡 선택하시고 여기를 차지팝으로 바꾸게 되면은 위쪽이 날아갑니다.
갖다 댔을 때 이제 밑에 쪽을 이게 화살표 밑에 쪽을 클릭하면 이제 밑에 쪽에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용도로 이제 이렇게 특정 곡면을 기준으로 자를 때 좀 많이 쓰는 게 바로 조각이라 했습니다. 이건 서피스 기능이죠. 이런 솔리드 객체를 이런 면으로 자를 때 쓰는 기능이 바로 조각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기능이고,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컨트롤 Z 돌리시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했던 거고, 오늘 할 거는 이제 면 대치라는 건데, 면 대치가 어디 있냐면요. 자, 여기 곡면에 들어가시면 여기 면 대체, 그쵸? 면 대치라고도 하고 면 대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플레이스 페이스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면 대체 그림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면 대체를 클릭하셔. 여기 보시면 이제 기존 면을 선택해라 먼저. 어떤 면을? 저는 이제 요 위에 면을 클릭. 세 면에 내려와서 클릭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어떤 면으로 가고 싶냐? 이 면에 가고 싶다. 클릭. 그리고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전 이렇게 갑니다. 즉 기존 면이 새 면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모양으로 바뀌는 형상이죠. 이게 바로 리플레이스 페이스라고 해갖고 면 대체 기능으로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리플레이스 페이스가 아닌 면 대체가 아닌 어딨냐 여기 이게 아닌 조각으로 해도 상관은 없긴 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가볼까요? 과연 면 대체가 이럴 때도 쓰이지만 되돌리기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면 대체 클릭해서 이번에는 기존 면을 밑에 쪽 클릭해볼까요? Shift 누르고 살짝 돌려서 밑에 면 찍고 새 면에 클릭하고 내려온 다음에 이 곡면에 클릭하면은 확인 하면 이런 식으로 밑에 그 빤빤했던 면이 이 면을 끌고 올라오는 거죠. 이런 용도야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유용하다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조각으로도 가능하니까 뭐 그렇게 막 뭐 그냥 조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면 대체 기능을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간단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보여준 거고 이 도형은요. 그 조각이랑 비교해서 설명드리려고. 자, 이번에는 이걸 아예 지울게요. 세도면 열게요. 세도면. 자, 세도면 열었어요. 해서 밀리미터에 들어갈게요. 무엇을 그릴 거냐면은 제가 먼저 F6번 눌러주시고요. XY 바닥면입니다. XY면 XY면에 들어와서 원을 두 개를 그릴게요. 뭐 하나는 60짜리 그리시고요. 하나는 뭐 45짜리 그릴까요? 아이고 45짜리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60과 45 스케치 마무리 할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좀 빠르면은 일시정지를 해가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60과 45짜리 원이었고요. 돌출로 원과 원 사이 영역을 잡고 뭐 살짝만 할까요? 좀 잘 보이게 하려면 한 10mm만 하죠 뭐. 10mm만 하겠습니다. 자, 뭐 안에가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높게 돌출하면 안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 좀 짧게 10mm만큼 했습니다. 자, 뷰에서 비주얼 스타일 모서리 음영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다시 3D 모형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시정지 해놓고 좀 기다릴게요 제가.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시정지 하고 여기까지 오셨겠죠?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XY 바닥면입니다. 자, 보시면 바닥면이죠. 바닥면에 다시 한번 스케치 들어갈게요. 똑같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사각형을 그릴 건데 중심 사각형. 두 점 중심을 찍고요. 사이즈를 제가 대충 줘볼게요, 여러분. 일단 이 사이즈가 35mm에 35mm 정도 할까요? 35에 35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돌출합니다. 자, 합집합으로 10mm입니다. 여기 합칠 거예요, 두 개를. 가로 35, 세로 35입니다, 여러분. 확인. 자, 이거는 약간 가상으로 내가 한번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뭐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정하는 방법 중에서 굉장히 편한 방법이 바로 면 대체라는 거. 요걸 좀 설명드리려고 일부러 이런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면 대체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 면 일단 스케치 들어갈게요. 위에 면 찍고 스케치 들어오세요. 자, 요거죠. 요거 스케치 들어오시고요. 여기다 스케치를 또 하려고 했는데 이미 요 3D 형상 중에서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 요 모서리를 스케치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또 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형상 투영을 해서 요거 찍고 요거 찍고 요거 찍고 이거 찍으면은 그대로 바로 스케치로 되는 거 아시죠? 형상 투영이 있다는 거. 스케치 마무리 버튼 누르고 나옵니다. 자,
돌출 버튼 누를게요. 그래서 출력 방식은 서피스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에 요 선과 요 선, 일단 요 선을 거리로 하겠습니다. 거리로 뭐 넉넉하게 한 20mm 정도 할까요? 20mm. 방향은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프로파일에 들어와서 요걸 한번 더 선택해 볼까? 그냥 하나씩 하지 뭐. 확인할게요. 하나씩 하고 원형 패턴 해야겠다. 자, 보세요. 일단 하나 했죠. 요걸 하나를 한 다음에 원형 패턴 들어갈게요. 원형 패턴 클릭하고 피처는 조금 전에 또 서피스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회전축은 요놈 원통을 선택하면 되겠고요. 개수는 4개 확인. 그럼 이제 요 면이 총 4개가 생성됐겠죠? 밑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잘 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선 하나를 돌출, 공면으로 돌출해야 돼요. 출력 방식을 공면으로 바꿔놓고 돌출하고 원형 패턴으로 4개 만들고. 자, 갑니다. 자, 행여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다시 원과 일치되게 난 수정하고 싶대요. 돌출해놓고 보니까 틈이 발생했는데 이 틈들을 메꾸고 싶다는 거죠, 지금. 해서 여기 보면은 면 대체죠. 면 대체를 클릭해서 자, 살짝 돌려서 볼게요. 기존 면은 요 네모의 빤빤한 면. 자, 새 면에 내려와서 지금 만들었던 이 공면. 그리고 확인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게 면 대체잖아요. 그쵸? 물론 이거 뭐 메꾸라고 하면은 뭐 원 그려서 이렇게 메꿔도 돼요. 네, 저도 아는데 지금 여러분들 혹시 들으신 분들이 뭐야 이거 면 대체 안 하고 원 해서 돌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면 대체라는 기능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게 높아지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은 역으로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뭐하러 그렇게 메꾸냐? 저거 그냥 원 하나 큰 거 그려서 메꾸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약간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거죠.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는 면 대체라는 기능을 쓰자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예제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지. 사실상 정말 하다 보면 돌발 상황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틈이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면 대체. 자, 근데 자꾸 여기로 들어가지? 공면에 있죠? 면 대체에 들어가서 기존 면은 요 빤빤한 면 클릭, 새 면은 요 서페이스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 이 면은 독립되게 이제 좀 뭐랄까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서페이스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요 서페이스를 숨겨볼까 내가? 여기 왼쪽에 돌출 공면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가시성을 한번 꺼볼게요. 원형 패턴도 가시성을 끄겠습니다. 요놈한테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이 이거 패턴이니까 피처 억제하면 되겠구나. 여기 원형 패턴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피처 억제를 하겠습니다. 피처 억제를 하면은 이렇게 일단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면 대체 클릭하시고요. 요 면을 클릭하시고 새 면을 클릭한 다음에 요 면을 갖다 대고 클릭했더니 이게 면으로 인식 안 받는 거예요. 그쵸?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페이스를 하나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요 면을 가지고 요 면을 지금 기존에 있는 이 면에다 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새 면으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면 대체 클릭해서 이 면을 가지고 새 면에 내려와서 요 면을 찍으러 봤더니 면이 안 잡히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서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둔 거죠. 자, 이걸 왜 서페이스를 만들었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Z로 돌려놨고요. 면 대체 눌러서 기존 면 클릭, 새 면에 내려와서 서페이스 클릭 확인. 자, 면 대체 눌러서 이 면 클릭, 새 면 눌러서 서페이스 클릭. 자, 이런 식으로 메꾸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약간 이제 수정 작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수정 작업.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모델링으로만 놓고 보면 안 되고 지금 포인트를 면 대체라는 게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포인트를 거기에 두고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면 대체라는 그 기능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정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만 생각해 주시고 사용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수정 작업, 주로 수정 작업할 때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정할 때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